그와 사랑하지 못할 바엔 망가지게 버리겠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가나. 자, 저번 시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어떻게 집권을 했는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제1통령, 더 나아가서 민주화를 염원하던 프랑스가 결국에는 경제가 개판이고 나라꼴이 개판이 나서 결국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적인 어마무시한 지지를 받아서 나폴레옹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어찌됐든 실제로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저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세력권으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교황과 관련되어 있는 요쪽 빼고는 싹 다 먹은 거야, 지 마음대로. 그리고 지금의 독일 서남부를 대부분 먹습니다. 요 위쪽에 네덜란드, 벨기에가 있는 쪽도 다 먹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지도에서 사라져. 굉장히 어마무시한 세력을 먹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러던 와중에서도 영국한테는 개털립니다. 왜? 아무리 나폴레옹이 전략 전술을 잘 쓰고 육지에서는 아무리 날고기여도 바다에 나가면 영국을 못 이기는 겁니다. 영국의 강력한 대영 제국의 해군을 이길 수 없었던 나폴레옹의 프랑스. 그래서 드디어 나옵니다. 영국을 조지고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유명한 병크집 대륙봉쇄령. 이 대륙봉쇄령이 뭐냐면은 대륙봉쇄령을 내릴 때 영토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에서 자기들이 먹은 국가들 이 지역은 영국이랑 무역이라든가 수출 수입 같은 거를 다 단절하고 쌩을 깔아. 그게 대륙봉쇄령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대륙봉쇄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대륙봉쇄령에 동참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국이랑 무역도 잘하고 굳이 구태여 대륙봉쇄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개꼴받아서 이 대륙봉쇄령의 어거지로 참여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영국이랑 다른 수많은 유럽 국가들도 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토를 어마무시하게 확장시킵니다. 사실상 유럽을 다 헤쳐먹어요. 영국이 프랑스, 나폴레옹의 말을 잘 듣게 만들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 아무리 내가 육지에서 날고기여도 해군력으로는 영국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일단은 영국이 배고프고 고달파지게끔 만들자. 그게 바로 뭐다? 대륙봉쇄령이다. 이 유럽 전체의 국가들이 영국이랑 쌩을 까게끔 봉쇄를 해버리는 겁니다. 뭘 대륙봉쇄를 내려 근데 이미 다 대륙이 봉쇄되어 있는데 이게 입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자기가 먹은 이 영토의 항구란 항구는 다 막아서 영국이랑 무역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삿대겠지? 그럼 영국이 내란에 휩싸이고 영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영국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나폴레옹과 협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을 내리기 전부터 영국이 이미 대륙봉쇄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미 영국이랑 쌩깔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오다를 내리기 전부터 영국은 프랑스 나폴레옹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과 쌩을 까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무언가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오기 위해서 아니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배가 나가는 것도 영국은 이미 대륙봉쇄령을 나폴레옹이 하기 전부터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나폴레옹 쟤 자꾸 열받게 하네? 프랑스 니네 배 못 나가 라는 영국 입장에서의 프랑스 봉쇄는 이미 시작됐던 건데 열받으니까 나폴레옹이 새삼 영국이랑 다른 국가들도 거래하지 말고 무역하지 말라면서 대륙봉쇄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영국도 본인들이 유럽의 수많은 물건들을 팔아왔는데 그거를 나폴레옹 때문에 못 팔게 됐어요. 그러면 영국에서 무언가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무언가 물건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역업과 어떤 그 제조업과 수출 수입 업체들의 수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실제로 반대로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영국이라던가 다른 수많은 대륙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역선들조차도 영국이 막아버렸으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원래 멀쩡히 오랫동안 혼자서 영국이라는 섬에 있던 국가도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인제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변국을 먹은 지도 얼마도 안 됐는데 자기가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국가들한테 어거지로 오다를 내려가지고 다 같이 영국이랑 생각하고 경제 작살나보자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내란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프랑스죠. 당연히 치킨 게임을 하면은 불안하고 오래가지 못할 쪽은 프랑스인 겁니다. 왜? 프랑스가 하지. 그리고 스페인 쪽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왜? 요 스위스나 다른 지역에 살던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영국은
영국과의 상황이 또 달라. 영국은 원래부터 자기 나라였잖아요. 원래부터 자기 국민들에게 국뽕을 어떻게든 매겨서라도 국민 여러분, 나폴레옹 저 새끼가 우리 영국을 상대로 대륙봉 세력을 내줬습니다. 배고플 수 있어도 저 나폴레옹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텨내야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한데 나폴레옹이 그런 소리 똑같이 하면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서 저런 미친 우리 땅 어거지로 처먹더니 이제 미친 소리까지 하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대륙봉 세력을 했던 게 그렇게 영국과 나폴레옹의 프랑스의 치킨 게임, 이 대륙봉 세력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에 수많은 제후국, 공국, 프랑스의 소나기에 넣어진 사실상 프랑스의 속국들, 이 국가들이 프랑스 나폴레옹의 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프로이센이랑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던 수많은 공국, 제후국들이 싸그리 작작 나폴레옹의 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나폴레옹의 땅으로서 자리매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모인 게 뭐다? 라인 동맹입니다. 원래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독일 땅이었는데 그 땅에 있던 호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후라든가 공국, 공작들,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자기들 국가의 왕이었던 프로이센,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쌩까고 나폴레옹으로 갈아탄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라인 동맹입니다. 위치가 어때? 프랑스가 자기들이 오지게 먹은 땅, 본토랑 이 주변 땅들 주변에서 바로 옆에 강력했던 유럽 국가였던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 요 국가들을 딱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 위치적으로 프랑스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왜? 나중에 싸울 때 싸우더라도 본토는 터지면 안 되잖아요. 멀티에 뮤탈이랑 가디언 캐리어가 다 떠서 왔어도 본진은 일단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멀티에다가 포토 캐논 같은 거 졸라 깔아놓은 거지. 그게 바로 프랑스 입장에서의 성큰, 아니면 포통 캐논, 그게 바로 라인 동맹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저 라인 동맹이 원래 어디 땅이었어요?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그러니까 당연히 라인 동맹을 쥐들 멋대로 만들고 막 프랑스가 지네들 영토처럼 막 무슨 라인 동맹 연합국이라고 속국구로 막 괴뢰국 만드니까 원래 저 땅이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 입장에서 자기들 땅이잖아요. 우리 땅인데 나폴레옹이 갑자기 지 멋대로 라인 동맹이라고 만든 거야. 개꼴 받는 거지. 그렇게 이제 프로이센이 먼저 라인 동맹을 개박살내러 군대를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프로이센과 라인 동맹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기회는 이때다. 영국, 스웨덴, 러시아, 작센 공국, 기타 등등 싸그리 작작 모여가지고 프랑스와 라인 동맹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예요? 최소 5대1이야 5대1. 어떻게 됐을까? 문제는 울트라 한 마리랑 저글링 5마리가 싸운 거야. 결국 프로이센, 영국, 스웨덴, 러시아, 작센 공국 싸그리 작작 다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나폴레옹한테 다 처발려요. 사실 5대1이라고 아까 말은 했는데 솔직히 3대1이었어. 3대1. 왜 3대1이냐면은 영국이랑 스웨덴은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프랑스가 영국이랑 스웨덴을 조지려면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영국이랑 스웨덴을 조져야 되는데 해군에선 절대 안 돼. 그래서 영국이랑 스웨덴은 솔직한 얘기로 이때 큰 피해 없었어요. 결국에는 누구만 개처발린 거예요? 프로이센, 러시아, 작센 공국, 얘네만 개죽 준 겁니다. 그렇게 개처발리고 결국 나폴레옹의 오더에 따라서 어거지로 대륙봉 세력의 합류를 어거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라인 동맹이랑 싸우고 프랑스 나폴레옹이랑 싸웠던 게 프로이센 독일, 그리고 러시아 제국, 스웨덴, 영국, 요런 짱짱한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있었는데 싸울 때까지 싸워봐야지 대충 한 조금 깨작 싸워보고서 바로 항복을 하고서 나폴레옹 말대로 영국을 봉쇄시키려는 대륙봉 세력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랑 프로이센도 프로이센이야 라인 동맹 바로 옆에 여기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도 당시에 러시아 제국 정도면은 싸울 때까지 싸워볼 정도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거야. 당시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 짜르 때 만약에 이 당시에 나폴레옹이랑 러시아가 맞다이를 까서 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맞다이를 이제 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당시 알렉산드르 1세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앙집권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귀족들 입장에선 전쟁하면 지들만 손해거든요. 지들이 데리고 있던 병사들 축내고, 지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 축내고, 지들이 뭔가 계속해서 헤쳐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날리는 거거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알렉산드르 1세 짜르가 야 싸울 때까지 싸워봐야지, 어디서 이렇게 항복을 해 하고 싸운다고 결정을 하면 러시아 귀족들 입장에서 쿠데타 일으켜서 알렉산드르 1세 모가지 따고 나폴레옹 형님 어서 오십시오, 문 한짝 열어두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러시아도 프랑스가 오다 내린 대로 영국과 무역을 쌩까는 대륙봉쇄령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는 아무리 당시에 이 유럽 대륙에서 최고 짱짱 개센캐더라도 영국이랑 스웨덴처럼 바다 건너에 있는 애들이랑 싸우기는 벅찼다. 그래서 영국이랑 스웨덴은 프랑스 나폴레옹이랑 사이가 거지 같은 상태로 쭉 가게 됩니다. 영국 계속 그랬거든. 와봐 열받지 와봐 바다 건너와봐 이 새끼야. 바다 못 건너지 우쭈쭈쭈쭈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치킨 게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영국이랑 스웨덴도 프랑스 나폴레옹을 조금 관망하고 조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먹을 것 같은 거야 진짜. 영국이랑 스웨덴이랑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후달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포르투갈은 어떻게 했어요? 왕국의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리우데자네이루. 자기들 식민지였던 브라질로 이전을 시켰었어요. 나폴레옹이 계속 나대다 보면은 이거 유럽을 전체를 다 먹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영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조지러 육지에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 스페인 지역을 거의 다 먹었어도 스페인 안에서 프랑스 나폴레옹을 좋아하거나 말 들을 사람 거지같이 없었어요 진짜. 영국군이 스페인 와주신다고 하자마자 수많은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영국군 어서오세요 땡큐 베리머치 하면서 빨리 와서 프랑스같이 조져주세요 합니다. 이때 프랑스 군대가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이랑 싸우면서 이때 프랑스 군대 3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죽었어요 이때 프랑스 군대.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전쟁할 때 30만 명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도 이제 이제 좀 대륙봉쇄령 안 하고 그냥 영국이랑 무역해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영국이랑 무역을 시작하는데 그러자마자 프랑스한테 뽀록이 나자마자 나폴레옹이 새끼들 봐라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지금 영국이랑 무역을 해? 그러면서 러시아를 한번 조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요 러시아를 조지긴 조져야겠는데 당시 나폴레옹이 알렉산드르 1세를 개인적으로 좋아했대. 왜냐면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막 속국화로 만들고 자기들의 영향력 하에 막 두고 막 이러면서 막 쥐락펴락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만 프랑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러시아는 우리 나폴레옹 프랑스의 대등한 동맹국입니다. 대등한 관계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솔직한 얘기로 당시 마음만 먹었으면은 러시아를 협박해서 러시아로부터 여러가지 뽕빨 정도로 여러가지 그 콩꿈을 얻어내게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한테만 특히나 저렇게 좀 우대를 해줘. 왜? 그래야 영국을 조지. 안 그래도 지금 영국을 조지려면은 프랑스 입장에서 여기 자기들의 위쪽과 여 서부 쪽 요쪽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동부에 있던 러시아가 나대서 피곤해지면은 여러모로 개작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폴레옹이 알렉산드르 1세랑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자꾸 프랑스 나폴레옹이랑 친하게 안 지내고 영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잖아. 러시아가 자꾸 나 안 도와줘. 나 너무 슬퍼. 일방적인 사랑이야. 이 짝사랑 언제까지 해야 돼? 요런 입장이었단 말이야. 나폴레옹이 그와 사랑하지 못할 바엔 망가지게 버리겠어.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그렇게 나폴레옹이 러시아 조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